임종성 전 의원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원조 친명 그룹으로 꼽히는 7인회 멤버이기도 한 임종성 전 의원에 두고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임종성 전 의원은 어제 입장을 통해서 자신이 통일교 간부를 당직자로 연결한 것은 맞는데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뒷말부터는 조금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과거 당직자 임명 당시에 한 자리에서 함께 있었던 임 전 의원과 통일교 간부 그리고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임명장 청명 임종성 위 사람을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 부의장으로 임명함.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 부의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청명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또 외연 확장을 통해 확실한 승리의 기반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의장단 여러분이 민주당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는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종성 전 의원의 모습, 과거 모습이었습니다. 2년 전 모습인데 임종성 전 의원이 통일교 인사를 당직자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추천을 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는 것인데 해명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픽 보겠습니다. 자, 내가 당시 그 이 씨를 안 친 건 사실이다. 사실인데 이 씨와의 인연은 2019년 키르기스스탄 출장 갔을 때 통역으로 처음 만났다. 통일교와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통역으로 처음 만난 인연을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저 자리에 앉히는 게 맞느냐. 그럼 뭐 잘 모르는 사람 앉힌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게 이제 세계 한인 민주회의, 민주당의 네. 그런 네. 조직입니다. 거기에 이제 부의장으로 앉힌 건데 임종성 전 의원이 수석 부의장이고 그렇습니다. 부의장이 이제 여러 명이겠죠. 그래서 부의장으로 앉힌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에 대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가 임명장을 줬는데 자, 그러면 저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외연 확장을 위한 그 어떤 당직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임종성 그 전 의원 주장대로 정말 이 사람은 통역으로 만나서 그 이후에 통일교와 관련성을 본인이 전혀 몰랐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2019년이면 벌써 저게 2023년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로부터 4년이 지났는데 네. 4년 만에 만나서 내가 수석 부의장 하니까 당신이 와서 부의장 해라. 이러고서 통일교 관계자인지도 몰랐다. 아니면 그냥 무슨 통역으로 알았다 하는 걸 우리 보고 지금 이해를 하라는 거는 저는 뭐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당시 이재명 대표는 세계 한인 민주회의 부의장이라는 사람으로 당직 임명장을 주면서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주었다. 그렇게 이해하기도 어려운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자꾸 지금 조사를 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네. 왜 조사를 안 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덮어버리고 국민의힘 쪽만 조사해서 넘기고 그게 마치 국민의힘과 민주당 통일교 간에 무슨 유착관계인 양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똑같은 진술들 똑같은 사실관계들이 있으면 네. 그것들을 양쪽에 공평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지금 민중기 특검이 비판받아야 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세계 한인 민주회의는 원래 그 이전부터 네. 저희 국민 투표의 중요성 때문에 당에서 중요하게 관리해오는 조직인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아까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 의장이 대표고 네. 부의장, 수석 부의장이 2명 있습니다. 하나는 원내 부의장이 있고 네. 하나는 이제 재외국민 관련돼서 주로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활동하는 분 이런 분들을 원외 수석 부의장으로 모십니다. 네. 그 밑에 부의장이 제가 알기로 한 30명이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한 21년, 20년 선거를 앞두거나 이 대표 체제가 바뀔 때마다 한 명 임명식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임종성 의원을 통해서 저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의장인 이재명 대표가 거기 부의장 명단에 이 보고는 받지만 그게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인지 이걸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임종성 의원이 어느 정도까지 알았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2023년 저 시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시점이고 윤석열 정권 출범 시기에 통일과 유착된 상태에서 이미
통일교와 관련된 내용들이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부의장 한 명 들어온 것이 통일교와의 어떤 특별한 어떤 관계, 영향력 이거를 뭐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과한 것 같고요. 어차피 네. 대선 시점에서 돈 거래가 있었다면 뭐 문제겠지만 그런 내용까지는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2018년 시점의 얘기이기 때문에 2023년에 당내 한 기구의 부의장이 한 명 있다고 해서 지금의 모든 상황을 다 연결해서 똑같이 수사해야 된다. 너무 과도한 주장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며칠 전이었죠. 지난 10일이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침묵을 선택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오늘은 법정에 한번 더 섭니다. 권성동 의원의 재판이 있는데 여기에 증인으로 서게 될 예정입니다. 며칠 전 못했던 폭로가 오늘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한 번 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입에 집중하게 되는 오늘 하루인데 오늘 오후 2시에 법정에 서게 될 테니까 그때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